수많은 오토바이가 거리를 달리는 2022년 베트남. 오늘도 베트남 국민들의 삶은 분주하다. 그 동력이 모여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뤄낸 따뜻하고 부지런한 나라. 베트남의 새로운 변화가 물결치고 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디지털라이제이션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유사한 업종들이 우리 기업들한테는 무지하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베트남은 젊은 세대 연령층이 매우 두껍고요. IT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시장으로서의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력 있는 베트남 전문 인력들도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작업자들, 직원들과 함께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금 구조의 인건비 단가적인 격차에 따른 이동이었었더라면 이제는 정말 문화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전통을 맞춰 서로의 전통을 존중하고 현재의 문화를 맞춰갈 거냐. 양국 간의 문제점, 양국 간의 위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전 세계의 위기, 글로벌한 위기 속에서 양국이 어떻게 협력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과 한국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 앞으로 두 나라의 협력을 이끌어갈 세대들은 세계의 경제적 흐름과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30년의 협력 속에서 다져진 신뢰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경제 협력을 통해 한 팀을 이뤄온 베트남과 한국. 팀 VK. 이제 우리 앞에 미래 30년이 있다. 함께 더 멀리 나아갈 것이다. 지난 12월 6일 응우옌 수원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응우옌 주석은 기조연설에서 양국을 4차 산업혁명의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동안 두 나라 간의 교류에 공헌을 세운 한국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디지털, 그린 에너지 등 경제 전환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다. 베트남 nguyen Xuân Phúc 주석과 한국의 대표 기업인들이 만났습니다. 통역과 행사 진행을 하기 위해 저도 참석했습니다. 경제 협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 나라 간의 신뢰였습니다.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는 곳. 젊고 우수한 인적 자원이 내일을 준비하고 고층의 빌딩들이 도시를 채워가는 베트남이다. 하노이 왕조 시대 최초의 대학, 하노이 문묘가 보여주는 전통의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 곳. 사진 촬영의 명소 호안기엠 호수의 생동감이 베트남의 오늘을 말해준다. 가족과 정을 중시하고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닮은 나라,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는 이제 미래성장 동반자로서의 30년을 준비하고 있다. 2010년 이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던 한국의 대베트남 FDI, 즉 해외 직접 투자액은 2017년 9억 4천만 달러에서 2018년 19억 7천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무려 1년 사이 2배가 넘는 투자액이 베트남에 흘러들어간 것이다. 이는 2007년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에 이어 2015년부터 발효된 두 나라 간의 FTA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투자와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2010년대 중반 이후 두 나라 간의 무역량도 대폭 증가했다.
양국의 수출, 수입뿐 아니라 세계 시장과의 무역 역시 활발해졌다. 베트남과 한국의 FTA가 발효되고 이어 2020년 8월 베트남이 유럽연합과 체결한 EVFTA가 발효되며 세계 수출의 증가로도 이어졌다. 베트남과 한국의 경제 협력이 도약하며 세계 속으로 뛰어들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베트남에 주목했고 엄청난 액수의 해외 직접 투자가 베트남으로 들어왔다. 베트남 투자청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까지 누적액 746억 달러를 투자했다. 2021년 말 기준 삼성전자가 176억 달러를 투자했고 LG전자, 효성, 롯데, 포스코, 현대차가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 총 수출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섬유 산업은 한동안 침체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베트남의 한국을 비롯한 다국 간의 FTA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이유는 협정문에 비관세 장벽 완화라는 조항을 넣어 베트남의 10년 내로 수입액 기준 99에서 100%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상당히 더 긍정적으로 볼 이유가 있는 게 좀 개별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고 또 그 개별국 대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개도국을 대상으로 했다는 양자간 FTA를 여태까지 한국이 체결한 걸 보면 개도국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과 이렇게 FTA를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FTA 장을 또 열었다라는 측면에서 또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서로 그 안에 보면 역량 개발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서 상생형 FTA라는 측면에서도 또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베트남 FTA가 있기 때문에 한이후 FTA를 이렇게 저희들이 그 원산지 규정을 통해서 수출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이 완화됐다. 한국의 직물로 의류를 만들었다 해도 의류 자체는 베트남산으로 수출되고 이 과정에서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지 어언 20년이 되어가는 중견기업 기운무역도 마찬가지. FTA 체결로 인해 현재 한국의 섬유 관련 기업들은 세계 시장과의 접근이 더 용이해졌으며 이것이 바로 베트남과의 FTA가 상생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Và cái điều này hoàn toàn có thể làm cơ sở cho các nhà đầu tư Hàn Quốc đầu tư vào Việt Nam để mà tận dụng những cái ưu đãi thuế quan mà Việt Nam được hưởng từ những cái FTA này để mà xuất khẩu sang nước thứ ba. Và nhờ đó thì hoàn toàn có thể là tiếp tục tăng trưởng được cái thương mại đầu tư giữa Việt Nam và Hàn Quốc trong thời gian tới. 세계 각국과 FTA 협정을 체결한 베트남,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베트남에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도약과 변화는 한국과의 협력에도 새로운 변화를 몰고 왔다.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 1956년에 설립된 베트남 최초의 공과대학이다. 캠퍼스는 언제나 활기차고 젊음이 가득하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유행하는 춤을 추며 대학 생활을 만끽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게임이나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즐기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많다. 도서관에 앉아 학구열에 불타는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다. 3만 5천 명이 재학 중이며 기술과학 주요 분야의 학부가 있는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는 최근 IT 관련, 특히 AI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뜨겁다. Nền công nghệ thông tin ở Việt Nam thì với cái sự quan tâm của Đảng, Chính phủ, sự đầu tư của rất nhiều của các cái tập đoàn, các doanh nghiệp của xã hội thì có thể nói là ngành công nghệ thông tin Việt Nam hiện nay cũng đã đáp ứng được ít nhiều cái gọi là cái nhu cầu về mặt nhân lực ở trong nước. Tuy nhiên thì cái mong muốn của phía chúng tôi thì sẽ là nhiều hơn như thế. Trước tiên thì chúng tôi cũng muốn tạo ra được một cái thế hệ. Chúng tôi sẽ muốn có một cái thế hệ có thể là gọi là quốc tế hóa, tức là các bạn hoàn toàn có thể là làm việc được cho các tập đoàn lớn của thế giới ở Việt Nam cũng như là ở trong khu vực hay trên toàn thế giới. 베트남 정부는 글로벌 흐름에 주시하며 IT 산업 강화 정책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갈 베트남 젊은이들이 수많은 캠퍼스에서 미래 기술과학의 주인공들로 키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한국의 ICT 기업이 함께하고 있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보다 편리한 세상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한국과 베트남의 ICT 산업에 대한 공조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ICT 산업을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 정책의 원동력, 새로운 동력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상당히 또 관심이 많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30년까지 중진국에 도달하겠다는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수단인 것 같아요. Thì trong cái xu hướng mới của nền kinh tế thế giới, đặc biệt là trong cái xu hướng của cách mạng công nghiệp lần thứ tư 4.0 ấy, thì hai nước có thể tiếp tục phối hợp cùng nhau và phát triển trong các ngành lĩnh vực mới. Ví dụ như là chuyển đổi số, ví dụ như là kinh tế xanh, ví dụ như kinh tế tuần hoàn và các lĩnh vực công nghệ cao thân thiện với môi trường. Mà theo tôi được biết thì đây cũng là những cái ngành kinh tế mà Hàn Quốc hiện tại cũng đang là một trong những nước đi đầu về các cái ngành kinh tế này, và Việt Nam chúng tôi cũng rất là hoan nghênh và rất là chào đón cái việc mà hợp tác, mà phối hợp trong các lĩnh vực này. 투자와 무역이라는 기존의 경제 협력 시스템은 이제 좀 더 범위를 넓혀 4차 산업의 공조로 이어진다. ICT 산업의 기본이 되는 것. 자이든 타이든 우리 생활을 주도하는 모바일이다. 손안의 작은 물건 하나로 세계와 통하는 시대이며 베트남과 한국은 4차 산업 안에서 협력을 논하고 있다. 그중 하나,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이다. Chẳng hạn như là tạo ra cái công ăn việc làm cho người lao động ở Việt Nam. Tôi được biết là các doanh nghiệp FDI của Hàn Quốc thu hút khoảng trên 1 triệu người lao động tại Việt Nam, hoạt động ở các cái làm việc ở các cái doanh nghiệp FDI Hàn Quốc. Và thứ hai nữa là các cái doanh nghiệp về điện tử công nghệ cao của Hàn Quốc thì cũng tạo ra có những cái trung tâm đào tạo cái nguồn nhân lực. Chẳng hạn như là công ty Samsung thì người ta cũng có một cái trung tâm đào tạo, thì cũng đã tạo ra một cái lượng kỹ sư chất lượng cao khoảng là 2.000 kỹ sư tại cái trung tâm này của Samsung. 이곳은 네이버 베트남 법인이 산학협력을 맺은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 AI 센터. 네이버는 글로벌 AI R&D 벨트라는 전략 아래 대다수의 젊은 층이 존재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을 펼치고 있는 베트남을 선택했다. 글로벌 AI R&D 벨트는 미, 중국 기술 패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 거기에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규모를 갖춘 베트남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기술 연구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2021년 1월부터 하노이 과학기술대학 그리고 정보통신대학과 함께 산학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함께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운영되어 온 AI 센터의 분위기는 꽤 자유롭다.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 분야에 집중된 AI 센터 연구에는 서로 다른 주제를 협업으로 진행하는 5개의 프로젝트가 있다. 이 주제를 통해 학생들은 토론과 연구에 매진한다. 첫 해의 연구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기에 앞으로 연구 주제를 1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유로운 토론과 면학 분위기 속에서 베트남의 IT 산업에 대한 전망이 더 밝게 느껴진다. Tại vì là trong những cái tập đoàn lớn trên thế giới ấy, thì họ có rất nhiều bài toán. Đầu tiên là xuất phát từ công nghệ, đầu tiên xuất phát từ cái nhu cầu của thị trường. Nhưng từ đấy thì sẽ đưa ra được các cái vấn đề mà cần phải có các cái nhóm nghiên cứu mạch, cần phải có những hướng nghiên cứu chuyên sâu để có thể giải quyết, cũng như là đáp ứng được ở trong bài toán đấy cho giải quyết các bài toán thực tế trên thế giới. Thì cái này là cái mà nằm trong cái khuôn khổ hợp tác này thì chắc chắn là các bạn sinh viên cũng như là các nhóm nghiên cứu của Bách Khoa được hưởng lợi rất là nhiều, tại vì từ đấy là được tiếp cận với lại một cái nền khoa học tiên tiến này, được giải quyết những bài toán thực tế và có khả năng đưa vào ứng dụng cao. 이미 R&D 센터 설립에 나선 삼성전자뿐 아니라 우리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센터를 확장하고 있고 네이버 역시 베트남 법인 개발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이곳에서는 호치민 정보기술대학교의 학생들이 방문해 5주간 개발 업무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 네이버 입사의 기회도 제공된다. 실제 현업에 적용 가능한 개발 지식을 대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이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네이버 개발센터에 입사시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2022년에 호치민 정보과학기술대학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대학과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실력 있는 인력을 대학과 같이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시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프로그램을 UIT 그 학교와 같이 준비하게 됐던 배경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마련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인재 양성이라는 또 다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도 매우 높다. 다양한 스킬과 현장 업무 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후 취업의 기회까지 제공되는 이점을 가진 산학협력 프로그램. 5주간의 교육을 끝낸 참가자들은 이제 어떤 미래를 맞이할까? 그들에게 심어진 가능성은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일까? 서버 엔지니어를 꿈꾸는 부꾸억 후이는 네이버 입사를 희망한다. Thì thông qua lớp học Naver hợp tác với UIT thì em cũng biết được Naver là một công ty rất lớn, tiềm lực phát triển trong tương lai rất là nhiều. Và sau khi kết thúc buổi học thì em cũng có tham gia office tour, cũng được xem được môi trường làm việc của các anh chị rất là nhiệt huyết, năng động, nên em cũng rất muốn trở thành một thành viên của Naver trong tương lai. Và hiện tại thì em cũng đang cố gắng cải thiện nên kỹ năng chuyên môn của bản thân cũng như là các kỹ năng mềm để có được cơ hội trong tương lai thì em sẽ tham gia và trở thành một thành viên của Naver. 숨소리마저 조용한 이곳. 네이버 베트남 법인 개발센터다. 이곳에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마치고 정식으로 입사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찐응옥 팝이 있다. 그의 꿈은 베트남 최고의 프로그래밍 엔지니어가 되는 것. 5주간의 실무 교육을 통해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되었다. 이제 당당히 네이버의 일원으로 오늘도 컴퓨터 앞에 앉아 꿈을 키워가고 있다. Tham gia khóa học vừa rồi thì em đã có dịp ôn lại những kiến thức căn bản, học thêm những kiến thức mới cũng như là các kiến thức mà các công ty hiện nay đang áp dụng. Bên cạnh đó, những bài tập thực hành đã giúp cho em luyện tập code để giúp em hiểu nhanh hơn so với học lý thuyết, và khóa học đó đã tạo cơ hội cho em được làm việc tại Naver.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입사한 다른 베트남 젊은이들도 IT 산업의 동력이 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사뭇 진지하다. 또한 끊임없는 질문과 토론을 통해 컴퓨터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가고 있다. 베트남 IT 산업이 베트남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 미래 프로그래밍 엔지니어 찐응옥 팝. 인재 양성이라는 또 다른 협력의 증인인 그는 오늘 하루도 즐겁다. 네, 베트남은 코로나 이후에도 연평균 성장률이 7%를 예상할 만큼 아주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는 이후에 IT 산업에 주력하면서 그 관련된 전문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양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베트남의 IT 산업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젊은 인력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의 선진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 외에도 젊은 직원들이 만족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다양한 오락시설과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갖춘 휴게 공간이다. 휴식 시간, 함께 모여 웃고 즐기며 힐링의 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곳. 누구나 입사하고 싶은 회사로서만이 아닌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베트남 분들도 지금 많은 의식 수준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식 수준에 맞춰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무 여건도 개선해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이라든가 노무라든가 세무라든가 이런 법규들이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법규에 제한 없이 투자했던 것들이 지금은 그런 것들이 새로운 법규가 신설되면서 여러 가지 영업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협력은 단순히 이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존중과 배려가 바탕에 있어야 한다. 동나이에 위치한 TKG 태광비나의 유치원. 부모의 손을 잡고 등원하는 아이들의 종종 걸음이 가벼워 보인다. 태광비나 유치원은 태광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동나이 지역에서는 유일하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경영을 실천하는 태광비나의 가족주의적 경영 중 하나다. 이곳에서는 부모와 헤어지기 싫어 울며 불며 보채는 아이들의 모습은 없다. Với một công ty với nhiều cái số lượng công nhân viên nhiều như thế và với cái đối tượng của trẻ dưới 6 tuổi thì rất cần sự chăm sóc của bố mẹ. Cho nên việc xây một ngôi trường ở gần công ty để đáp ứng nhu cầu gửi trẻ của công nhân đi làm việc theo ca là một việc rất cần thiết và là mang tính nhân văn rất là cao. Đó cũng là lý do mà công ty đã xây dựng nên ngôi trường này để cho các bé là con em của công nhân công ty Kết Quang Vina được học tập và sinh hoạt tại đây và để cho ba mẹ bé yên tâm lao động sản xuất, cống hiến cho công ty. 부모가 모두 출근하는 경우 아이를 맡길 형편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은 전 세계 어느 사회에나 있는 일이다. 일하는 부모들, 그리고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태광비나는 유치원 설립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곳, 재미있어 하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곳이기에 태광의 직원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맡긴 후 일터로 향한다. Công ty cũng đã hỗ trợ gần như là tất cả những cái vấn đề về an sinh cho công nhân viên ở Taekwon Villa. Thì khi mà gửi con ở đây thì công nhân viên rất là an tâm. Khi mà gửi con, cái thứ nhất là tiện việc đưa đón, cái thứ hai là về kinh phí, cái thứ ba là cái cảm giác giữa phụ huynh và học sinh nó gần gũi. Đó là mình đi làm mình rất an tâm khi mà con mình cũng ở ngay kế bên mình. Bé về thì rất kể chuyện rất là vui vẻ, hát cho mẹ nghe, kể chuyện cho mẹ nghe và sự hài lòng của chị với nhà trường rất là thích bởi vì cơ sở vật chất với lại trường học, cô giáo rất là thương các bé. 태광비나 유치원의 모든 교사와 교직원은 아이들에 대한 성실한 사랑을 실천하며 항상 교사로서의 일을 완수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일부 선진국의 교육법을 적용하고 있다. 동나이 지역 최대 규모인 이 유치원에는 원생 모두 모일 수 있는 놀이터가 2개 있다. 놀이로 배우는 학습 현장이다. 아이들이 놀이터를 통해 사회성을 습득하고 신체적, 정신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된다. Mà cái chương trình của nhà trường phải tuân thủ đúng theo quy định của Bộ Giáo dục, dạy theo chương trình mầm non. Nhưng có một điểm khác biệt với các cái ngôi trường khác, đó là cái cơ sở vật chất của nhà trường rất rộng. 놀면서 자라고 쓰면서 깨우치는 아이들의 세계. TKG 태광비나 직원들의 아이들은 부모와 분리되어 있는 시간에도 항상 보호를 받고 있다. 아이를 맡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있고 무엇보다 회사에 근접해 있어 출퇴근길에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이 쉽다. 어린아이가 많은 회사 직원들의 일상까지도 배려하는 경영 문화는 근무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TKG 태광비나의 직원들에 대한 복지와 후생은 유치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TKG 태광의 복지는 의료시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생산 공장과 연결되어 있는 종합병원 규모의 병원이다. 이곳은 내과, 치과와 같은 생활 밀접형 진료과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각종 검진도 받을 수 있다. 회사 내에서 직원들의 건강을 돌봐주고 있는 셈이다. Phòng khám của mình hiện tại đây là một phòng khám đa khoa gồm 8 chuyên khoa: nội, ngoại, sản, tai mũi họng, răng hàm mặt, đông y và chẩn đoán hình ảnh. Ngoài 8 chuyên khoa thì mình có thêm 4 phòng để chẩn đoán hình ảnh tốt hơn, đó là phòng siêu âm, X-quang, điện tim và xét nghiệm. 병원 비용은 회사와 병원에서 발행하는 건강보험 수표로 대신한다. 건강보험 수표 한 장을 들고 있는 도후엔짱.
복통과 두통으로 병원을 찾았다. 근무 중에 몸이 아파 조퇴를 하거나 멀리 떨어진 병원을 찾는 번거로운 일은 없다. 가까운 곳에 무료로 건강을 챙겨주는 복지시설에 도후엔짱도 아주 만족하고 있다. Có một bệnh viện trong công ty thì em sẽ không mất nhiều thời gian để đi lại và các nhân viên và các bác sĩ ở trong bệnh viện luôn tận tình và thuốc và các vật tư trong y tế hoàn toàn miễn phí. 병원 내 약국도 마찬가지다. 직원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수표로 의약품을 살 수 있다. 신속하고 친절한 의료 서비스는 TKG 태광비나 직원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혜택이다. 그리고 진화되는 상생의 변화이기도 하다. 태광비나 직원 식당 앞. 하나둘 식당으로 모여드는 점심시간이다. 과연 수만 명의 직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까? 식당 안은 식탁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각 파트의 직원들은 동일한 시간에 식당으로 이동해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 다양한 가정식과 풍미 있는 요리들로 채워진 식단에 TKG 태광비나 직원들은 꽤 만족한 얼굴이다. 금강산도 식후경. 든든한 식사로 오전 근무의 피로감을 잊고 또 오후를 준비해야 한다. Rất hài lòng. Ví dụ như có dịch vụ cho trẻ học tại trung tâm trẻ mầm non Thái Quang và có nhiều phúc lợi như quà cho công nhân vào các dịp lễ và đồ ăn thì rất là đảm bảo dinh dưỡng, đồ ăn rất ngon, dịch vụ y tế cũng đảm bảo để thuận tiện cho công nhân. Ví dụ như lúc ốm đau mà không kịp thì có thể xuống đây khám. TKG 태광비나는 직원들의 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치원 운영을 비롯해 무료로 진행되는 의료 서비스, 어려운 직원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이 있다.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직원들을 위한 복지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환경이라든지 사회적인 활동이라든지 가버넌스에 대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전에 해왔듯이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의 만족도도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져서 직원들과 함께 태광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90%가 중소기업이라고 하죠. 대기업 못지않게 꾸준히 베트남과의 협력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 중소기업의 성장세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베트남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대베트남 수출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16년에서 2017년까지는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여준다. 물류 중견기업 마이다스 로지스틱스. 두세 명으로 시작한 마이다스 로지스틱스는 두 나라 간의 교역량 증가와 함께 성장해왔다. 2007년 호치민에 법인을 설립할 때만 해도 두세 명이었던 직원이 이제는 사무실 근무 직원 20명과 현장 지원 근무자를 포함해 6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 이제 한국 기업들의 이제 베트남 및 그 호치민 지역 진출과 발맞춰서 각종 전자기업들,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기업들 내지는 그 산업재 제품들을 생산하는 그 한국의 그 대형 기업들과 지금 협력해서 같이 물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베트남과 한국의 교역량, 전 세계로의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물류 기업인 마이다스 로지스틱스도 성장했다. 직원들의 손도 바빠졌다. 제반 인프라와 법 제도,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베트남만한 곳은 없다고 말하는 기성간 법인장. 앞으로도 더욱 바빠질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한국과 베트남 간의 교류는 더 늘어날 거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물류의 교류도 교역량도 증가를 해 나갈 것이고 뭐 통계에서 보다시피 베트남이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 교역량 및 물류의 교역량도 당연히 그에 따라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저희도 그에 발맞춰서 같이 이제 성장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이제 기업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그런 성장세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같이 성장해 나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연도별 베트남 내 신생기업 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코로나19 전까지 신생기업 숫자는 꾸준히 늘었다. 신생기업 증가와 함께 중소기업의 FDI 프로젝트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고용 규모 10명에서 49명 미만 업체와 50명에서 299명 미만 업체가 각각 31.5%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전체 프로젝트의 반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의 경제 성장 가도에 한국 중소기업들의 진출과 협력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하노이 대형 쇼핑센터 중 하나인 빈컴센터. 이곳에 글로벌 외식 프랜차이즈 두끼의 매장이 있다. 매장 앞에 길게 늘어서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이런 풍경에서 베트남에 불고 있는 한국 분식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더욱 실감나게 찍은 사진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며 이른바 맛집으로 알려진 것이다. Theo em thấy thì đối tượng đến với Doki từ rất là đa dạng và phong phú. Nhưng theo em được thấy thì đa số sẽ là hướng tới học sinh, sinh viên, các bạn giới trẻ đam mê với đồ Doki nhiều hơn. Hoặc là có những gia đình có nhiều trẻ em nhỏ sẽ đến với Doki rất đa dạng. 베트남을 비롯해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까지 동남아 지역을 위주로 해외 진출을 시작한 두끼는 전 세계에 126개의 매장을 두고 있다. 그중 베트남에만 76개가 있으니 전체 매장의 반 이상이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아무래도 베트남에 가장 많은 매장이 있다는 거는 뭐 바꿔서 얘기하면 아무래도 베트남 분들이 그래도 한국의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두끼를 또 많이 사랑해 준다는 그런 증거잖아요. 떡볶이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무한리필 분식 뷔페라는 모토 하나만을 들고 세계로 나간 두끼. 새롭게 변해가는 글로벌 시대 흐름에 발맞춰 여러 가지 프로모션 진행과 신메뉴 개발로 이제는 베트남의 맛집으로 통한다. 또한 베트남 국민들의 외식 문화와 소비 흐름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처음에는 떡볶이라는 것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 두끼라는 이름 자체도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고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점차 이제 하나씩 알려가면서 마케팅도 저희가 직접 하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트남 국민들은 그 두끼를 어느 정도 알고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매운맛으로 선전하고 있는 두끼 외에도 수천 개의 한국 중소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다. 이들은 다양한 소재와 전략으로 베트남을 파고들었다. 타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뛰어왔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 모두 그 노력에 응답했다. 이건 역시 협력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 못하게 하지 않는 거.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못하게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한국한테는 좀 그나마 해주려고 하고 또 뭔가 좀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그 마인드 또 그리고 자기가 그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실히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게 그 베트남 분들에 대한 마음도 있고 또 우리 기업들이나 또 진출한 한국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한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트남 기업들을 우리 생산 네트워크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고요.
베트남 기업들한테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컨설턴트를 파견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이렇게 조인트해서 생산을 한다거나 경험을 쉐어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변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위상도 그에 맞추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늦가을 한국의 서울 시내. 한가득 눈에 들어오는 노란 단풍 사이에서 왠지 모를 분주함이 느껴진다. 사람들 사이로 보이는 베트남 여성 레 응우옌 민 푸엉 씨다. 2020년 유학원 겸 여행사를 설립했고 2022년부터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 사업을 시작한 사업가다. 푸엉 씨가 운영하는 FYP 에듀케이션은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베트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진행한다. 남직원이 온라인에 접속된 여러 명의 학습자들을 교육하고 있다. 우수한 베트남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푸엉은 한국의 많은 대학들과 협력을 맺었다. Ban đầu khi mà mình nói là mình muốn cái việc mà du học Hàn Quốc nó trở lại với ý nghĩa thực tế chính xác của nó phải là du học, nó phải là học trước đã rồi sau đó có thể là vừa học vừa làm, thì cũng có khá là nhiều những đơn vị người ta cũng e dè khi mà hợp tác với mình, hoặc là những bạn học sinh bạn ấy cũng muốn chọn con đường dễ dàng hơn, tâm lý con người thường luôn là như vậy. Nhưng mà sau một quá trình gần 1 năm khi mà chúng tôi quyết tâm là mình sẽ phải đi theo cái kế hoạch ban đầu của mình để mà có thể lựa chọn được nhiều hơn những bạn học sinh mà các bạn thực sự ham thích cái việc học và các bạn có đam mê với việc là đi du học và thực sự phải học để phát triển bản thân và giúp đỡ cho cộng đồng, thì chúng tôi đã có thể có được nhiều những học sinh tốt, và các bạn hiện tại bây giờ thì đang đi theo được cái lộ trình của công ty, và hy vọng là sẽ có thể có thêm nhiều những bạn Việt Nam thành công hơn và học tập tốt hơn, cũng như là mang lại cái hình ảnh tốt hơn cho cộng đồng du học sinh Việt Nam nói riêng và cộng đồng người Việt nói chung tại Hàn Quốc. 직원들과 일정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는 푸엉 씨. 유학 박람회 이후의 상담 일정을 조율하기도 하고 강사진 한 사람의 프로필과 사진이 실려 있는 어학원 소개 브로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다. 유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파악, 학습 과정의 진행, 지원해주고 있는 한국의 대학교 상황까지 체크하며 직원들과 끊임없이 의견을 교환한다. 베트남인으로서 한국의 기업을 운영하며 한국 진출의 1세대가 되고 싶은 푸엉 씨. 쌍방향 교류를 꿈꾸며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낸다. Có lẽ là năm nay là năm kỷ niệm 30 năm quan hệ ngoại giao Việt Nam Hàn Quốc, thì quý vị có thể thấy là trong 30 năm qua thì cái làn sóng chủ yếu là người Hàn Quốc sẽ về Việt Nam đầu tư, cũng như là có những cái công việc kinh doanh và phát triển cộng đồng tại đây. Nhưng mà từ năm nay trở đi tôi nghĩ là sẽ có nhiều hơn cái làn sóng là người Việt Nam quan tâm đến môi trường đầu tư cũng như là môi trường có thể ở lại đây lâu dài tại Hàn Quốc, và chúng ta sẽ có cái sự giao lưu ngược trở lại, tức là từ Việt Nam sẽ tìm đến Hàn Quốc nhiều hơn và có nhiều những cái hợp tác sâu rộng trong nhiều lĩnh vực hơn. Vì vậy mối quan hệ hợp tác giữa Việt Nam và Hàn Quốc sẽ ngày càng phát triển và sẽ còn lên một cái tầm cao mới hơn nữa, không chỉ là ở những cái hoạt động ở trung ương hay là ở các cấp chính phủ, mà sẽ là những hoạt động về nhân dân cũng như là những hoạt động mà đầu tư cá nhân và các doanh nghiệp. 과일을 자전거에 가득 담고 서서히 거리를 지나는 하노이 여성. 위험한 듯하지만 질서 있게 달려가는 오토바이들. 삶의 짐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무거운 자전거를 끌고 가는 묵묵한 아주머니들. 생생한 삶이 스며 있는 하노이 골목골목의 모습들은 정스럽다. 이 삶의 현장이 세계가 주목하는 초고속 성장의 나라 베트남을 만들어 왔다. 베트남 성장을 실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 호치민에도 수많은 베트남 국민들이 달리고 있다. 바쁘게 달리며 살아가는 이들도 베트남의 소중한 자원이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해온 한국이 있다. 베트남과 한국, 양국 협력 공간의 한계는 오직 하늘뿐이라고 한다. 베트남과 한국은 협력이란 이름으로 30년을 만들어 왔고 이제는 글로벌 정세의 흐름 속에서 미래 성장 30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베트남도 처해 있고 우리도 처해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가 상승이라든지 GBC 단절이라든지 러우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금리가 막 올라가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일국이 혼자서 이렇게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양국이 지금 어떻게 협력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Thì đấy, một lần nữa tôi nhấn mạnh là trong bối cảnh mà càng nhiều thách thức, càng nhiều khó khăn, kể cả có cơ hội, thì hai nước càng cần phối hợp chặt chẽ với nhau hơn nữa, càng cần gắn kết với nhau chặt chẽ hơn nữa trong các cái chuỗi cung ứng, chuỗi giá trị để đảm bảo làm sao cái chuỗi cung ứng của cả hai nước ổn định, không bị gián đoạn và để đảm bảo làm sao nền kinh tế của hai nước liên tục phát triển và tận dụng tốt các cơ hội mà bối cảnh mới đem lại.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인터넷을 더 빨리, 더 많이 접하게 됐고요. 그 덕분에 IT 또 디지털 쪽으로 지금 빠르게 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30년 내에는 10,000개 이상 옵니다. 이제 대기업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우리의 그 똑똑한 우리 IT 기업들 또 그 정보에 관련된 회사들 또 바이오에 관련된 회사들이 무궁무진하게 올 수 있습니다. Tôi nghĩ rằng là chắc chắn 30 năm tới hay là kể cả tương lai trước mắt và lâu dài thì cái mối quan hệ của chúng ta sẽ phát triển rất là ổn định và sẽ không có những cái khó khăn nào để trở ngại cho mối quan hệ giữa hai nước. 보다 두 나라가 저 밑에 있는 사람부터 위에 고위공직자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합한다면 두 나라가 반드시 상생할 기회가 향후 30년간 기대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협력은 생산과 투자에서 연구개발이라는 변화의 패러다임에 발맞춰야 한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상생 번영의 길에 섰다. 협력을 말할 때 우리는 서로를 따뜻하게 이해하고 믿어주는 신뢰의 진정한 의미도 되새겨봐야 한다. 1992년 공식 수교 이후 30년. 고도의 발전과 성장이 가져온 가슴 벅찬 과거 30년을 뒤로하고 베트남과 한국, 한국과 베트남은 미래 성장 동반자라는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맞았다. 그리고 눈부신 30년을 약속하고 있다. 지난 12월 5일 응우옌 수원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했다. 정식 수교 30년을 맞아 성사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다음 날 응우옌 국가주석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났다. 전날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화두에 올랐고 이어 지속적인 경제 협력을 약속했다. 두 나라 간에 논의되어 온 2023년 1,000억 달러, 2030년 1,500억 달러의 교역액 목표도 다시 한번 상기되었다. 글로벌 경제가 위기라고 한다. 하나가 아닌 둘이 손잡고 걸어가는 미래는 두 나라의 지난 역사가 말해주듯 충분히 이겨내고도 남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국은 베트남과 공통점이 많다. 특히 부지런하며 평화와 발전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부지런한 한국과 베트남, 지금 전 세계를 향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빨리보다는 멀리 가기 위해 손잡은 한국과 베트남, 그 미래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But my